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동생을 둔 30대 남자입니다. 저와 제 여동생은 5살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었던 때부터 동생은 항상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체 몸도 약하게 태어났고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갓난아이였을 때부터 큰 수술을 몇 번씩이나 했거든요. 처음에 동생이 생길 것 같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뛸 듯이 좋아하고 기뻐했던 저였지만 매일 동생이 안타까워 우시는 부모님과 힘없이 누워있는 동생을 보는 것은 제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하게 태어난 것도 잠시, 동생은 힘을 내서 싸워주었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을 때는 다른 어린아이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아주 건강한 어린아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저는 그런 동생이 27의 나이여도 여전히 마냥 아이 같고 애틋하고 손이 많이 갑니다. 동생은 늘 자신도 다 컸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는데 어른인 척하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져서 귀엽습니다. 동생은 정말 목숨이 여러 번 오갈 정도의 큰 수술을 몇 차례나 겪었기 때문에 정말 저희 가족에게 아픈 손가락입니다. 저도 동생이랑 5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동생 말에 껌뻑 죽는 편이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도 죄책감을 느끼실 정도로 마음이 많이 여리신 편입니다. 동생이 아파서 제게 신경을 제대로 써주지 못했다는 것이 부모님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독립적으로 잘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 아팠던 동생과 슬퍼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영향인지 책임감도 무척 크게 느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어린 시절이 불우했단 소린 아닙니다. 저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고 제 여동생과도 서로 언니 동생하며 잘 지내는 편입니다. 그렇게 마냥 쑥맥 같고 아기처럼 보였던 여동생이 몇 달 전 저와 제 여자친구에게 고백하더라고요. 1년 반 정도 만난 자기보다 3살이 많은 남자친구가 있고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받았다고요. 저와 제 여자친구는 깜짝 놀랐고 저는 배신감까지 느껴질 정도로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 막둥이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는 생각에 감회가 새로우면서도 참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 여자친구는 깜찍한 동생이 깜찍하게 저희를 다 속인 거냐고 이제 다 키웠다고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저와 제 여자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았던 친구 사이에서 연인 사이가 된 케이스라 알고 지낸 세월이 15년 정도 되거든요. 저는 웃음이 안 나오는데 여자친구는 깔깔거리고 웃는 것도 너무 배신감이 들 정도였어요. 동생은 울상인 얼굴로 오빠 삐졌어? 히히 하는데 곧다 대고 뭔 말을 하겠어요.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할 놈이면 진지한 만남이겠구나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말고 우리끼리 먼저 얼굴을 트자고 제안을 했죠. 그런데 저는 지금 여동생의 결혼을 미친 듯이 뜯어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남자는 남자가 봐야 된단 말은 다 개소리입니다. 저는 같은 남자가 봤을 때 괜찮은 놈인 줄 알았거든요. 추악하고 기가 차는 진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말이에요. 여동생이 데려온 남자는 넉살도 좋은 놈이었어요. 초면에 형님 하며 제게 술을 따르면서 평소에 얘기를 많이 들었다, 자랑을 많이 하더라 등등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니 제 눈에도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여동생 때문에 예쁨 받으려고 하는 것이 티가 나서 여동생이 많이 사랑받는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제게 조잘조잘거리며 제 여동생이 얼마나 좋은 여자이고 어쩌다 만나게 되었고 어떤 점 때문에 사랑에 빠졌는지 좔좔좔 읊어대는데 제 눈엔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여동생도 오빠와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너무 사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보이는 여동생의 얼굴은 정말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더라고요. 제 여자친구도 잘 어울린다고 말해주었죠. 하지만 저와 제 여자친구는 지금은 너무 성급하니 1년 정도만 더 만나보고 결혼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여동생이 어렸을 적에 많이 아팠던 아이라 우리가 더 품고 시집을 보내고 싶다고 주책 같은 소리도 조금 늘어놓으면서요. 이제 연애하고 있다고 우리 부모님께 천천히 알리고 1년 정도 얘기가 양가에 조금씩 오고 간 뒤에 결혼하라고 말이에요. 여동생도 여동생의 남자친구도 웃으면서 오빠랑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형님 말이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첫 만남은 웃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전에 여자친구가 할 말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와 여자친구는 친구처럼 지냈던 시간이 워낙 길기도 해서 서로 야야거리면서 편하게 사랑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저희 집에 비밀번호를 쳐서 스스럼 없이 찾아오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께 엄마 아빠라고 부를 정도죠. 그런데 무게를 잡고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한테 자신을 만나러 간다고 말을 하지 말고 몰래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의아해했고 자기 무게 왜 잡아 하며 대수롭지 않은 척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카페에 앉아있는 여자친구의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냐며 설레발을 치면서 물어봤고 여자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정말 턱이 빠질 뻔했습니다. 너무 놀라서요. 제 동생은 저와 부모님이 싸고 도는데도 불구하고 얌전하고 겸손하게 컸습니다. 이번 결혼 얘기가 남자친구와 오고 가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 문제를 예비 새언니이자 제 여자친구에게 상의를 했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알면 엄청 화낼 것이 분명하다고 여자친구에게도 혼자만 알고 있으라 했나 봐요. 제 여자친구도 동생을 오래 봐서 자기 동생처럼 끔찍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듣다 보니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제게라도 말을 하자고 못하겠으면 언니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절 만나자고 한 거였습니다. 현성아, 현주 남자친구 말이야. 좀 이상한 것 같아. 정확하게는 그 남자는 아직 잘 모르겠어. 괜찮은지 이상한 건지. 그런데 적어도 그 집안이 이상한 건 확실해. 현주한테 남자친구가 끔찍히 잘하나 봐. 그리고 둘이서 만난 지 반년 정도 됐을 때부터 결혼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 자기야, 현주 남자친구가 현주에게 끔찍히 위해주는 거면 좋은 애 아니겠어? 그때 만나보니까 괜찮던데? 현성아, 그런데 그 집 어머니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사실 현주한테 내가 말하자고 어렵게 설득해서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현주 남자친구가 현성이 너랑 현주처럼 남매인가 봐. 밑으로 여동생이 있고. 그런데 그 여동생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얘기 들어보니까 자폐증인 것 같더라고. 뭐? 그러면서 교제한 지 반년 정도 지나선가부터 이미 그 집에서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은 그 집 부모들이 딸을 돌봐주고 케어한다고 하지만 계속 현주한테 결혼하면 많이 도와달라. 우리가 죽고 나면 챙겨줘라. 이런 말 하나 봐. 그리고 딸이 낯을 가리니까 미리 친해지라고 주말마다 현주를 그 집으로 부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야. 지금 현성이 너희 부모님 아직 현주가 교제하는 것도 모르지? 차차 이야기할 거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현주가 계속 자기 남자친구네 집에서 며느리 노릇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식장이랑 이런 것도 예약하고 있대. 아니 너 지금 진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다 사실이야? 현주 얘기 들어보니까 남자친구네 집 쪽에서 결혼을 엄청나게 서두르는 것 같더라. 상견례 하기도 전에 식장 예약하러 다니고 드레스 같은 것들도 보고 다니나 봐. 그리고 지금 현주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였나? 그런 자격증을 공부한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그 집 부모가 시켰나 봐. 요즘 같은 불황기에 취업하는 것도 힘든데 따놓으면 도움될 것 같다고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딴 김에 딸내미 좀 도와달라고. 나보고는 저번 주 주말에 불려가서 여동생 목욕시켜주는 걸 도와줬다더라.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입이 떡하니 벌어져 다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저는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즉시 여동생과 그 남자친구를 제가 있는 카페로 불러들였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조금 지났을까? 웃는 낯으로 들어오던 두 사람은 심상치 않은 저와 제 여자친구의 분위기를 보고 눈치를 살피더니 어색하게 인사를 하며 맞은편에 앉더군요. 참, 어디서부터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민수야, 편하게 말할게. 구면이니까. 오늘 내가 여자친구한테 좀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사실관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부른 건데 와줘서 고맙다.
아니요, 형님. 형님이 부르시는데 바로 와야죠. 무슨 일이세요? 넉살 좋은 동생의 남자친구 대답에 저는 동생을 빤히 쳐다봤고 동생도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여자친구에게 얘기를 들었단 것을요. 우리 처음 봤을 때 내가 말했었지?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해서 부모님도 나도 좀 더 품에 끼고 살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그래서 바로 결혼하겠다는 거 내가 말렸던 것도 있었고, 지금 우리 부모님은 현주가 연애를 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데 바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되게 당황하실 것 같으니 1년 정도 기간 두고 천천히 진행하자고 말이야. 유난일 수도 있지만 현주가 아기 때부터 죽을 고비를 정말 많이 넘겨서 우리가 마음을 더 쓰는 것도 있거든. 그때 너도 분명 이해한다고 하지 않았니? 네, 기억납니다, 형님. 당연히 이해하고 그러기로 약속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들은 이야기는 뭐냐? 상견례도 치르기 전에 애를 데리고 왜 식장을 다니고 드레스를 입히는 거야? 지금 너희가 결혼했냐? 뭐랬냐? 주말마다 현주를 왜 너희 부모님이 집으로 불러들이는 건지 설명 좀 해볼래? 아, 그게... 동생의 남자친구는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고, 동생은 옆에서 아, 오빠, 그게... 라고 입을 떼고 있었죠. 넌 가만히 있어. 지금 내가 네 남자친구한테 물어보고 있잖아. 야, 그리고 너 동생이 조금 불편한 부분 있는 건 왜 말 안 했냐? 언제까지 안 할 작정이었고. 아니, 내가 진짜 기가 차서 지금 네 동생 수발 들기 위해서 내 동생이 자격증 따고 있고 주말마다 네 동생 돌봐주러 간다며? 야, 대답해봐. 내가 오늘 들은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냐고. 동생의 남자친구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그 옆에 앉아있는 동생은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너 우리 집안 무시하냐? 네가 무시하는 거야? 너희 부모님이 무시하는 거야? 야, 내 동생 아직 27이야. 너 미쳤냐? 지금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뭐 하는 거야? 상견례도 치르기 전에 부려먹은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뭐? 자격증? 주말마다 네 동생을 돌봐? 목욕하는 걸 가르쳐줘? 야, 김현주, 너도 제정신이야? 그걸 하란다고 다 해! 나랑 우리 부모님이 너 그렇게 가르쳤어?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고. 지금 너희들이 소꿉장난이라도 하는 거야, 뭐야? 어떻게 그런 사실도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을 하려고 해? 현주야, 상견례를 했니? 뭘 했니? 천천히 하라고 오빠 말이 말 같지도 않았어? 지금 쟤네 부모님이 너 데리고 식장 보러 다니고 드레스 입힌다며. 이래도 순서가 있는 법이고 정도가 있는 법이야. 동생은 생전 자신한테 큰 소리를 치지 않던 제가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내니 놀란 듯 했습니다. 옆에서 동생의 남자친구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 다물고 있었고요. 이 일은 내 손에서 해결하기도 벅찰 것 같다. 오늘 우리 부모님한테도 오늘 이야기 전부 다 말씀드릴 거고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그리고 너희가 결혼한다는 거? 이젠 내가 허락 못해. 김현주, 너도 따라 나와. 그렇게 전 동생의 손목을 잡고 어거지로 집으로 데리고 왔고 그 뒤에 형님 하면서 뒤쫓아 나오려는 동생의 남자친구를 제 여자친구가 잡아 말리고 있더군요. 그 길로 부모님을 찾아갔고 저는 동생이 울며불며 하지 말라고 애원하도 무시한 채 자초지종을 전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저희 집 사정 꽤 괜찮습니다. 엄청나게 부유하고 여유롭고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모자라진 않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노후 준비 완벽하게 되어 있고 저도 꽤 괜찮은 연봉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솔직히 막말로 동생이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님 집에서 평생을 붙어 살아도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그걸 넘어 꽤 괜찮을 정도입니다. 물론 제가 먹여 살려도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귀하게 키운 동생이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고 싶다는데 1차적으로 동생이 1년 넘게 연애를 하고 있었던 사실에 부모님이 놀라셨고 2차적으로는 그 집안도 멀쩡하지 않다는 점에 엄마는 뒷목을 잡으셨고 아빠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현주야, 네가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고 날 붙잡고 애원했다는 거는 너도 그 집안이 이상하단 걸 어느 정도 인지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 네가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눈 가리고 모른 척을 해왔던 거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날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우는 모녀를 보는데 가슴이 참 무겁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동생도 부모님과 제가 너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기 시작하자 동생도 마음을 점차 단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도 저희 가족이 본인을 얼마나 끔찍히 아끼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원활하게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의 가족의 목표는 동생으로부터 그 집안 사람들의 완벽한 분리가 목적이었죠. 약속 장소는 프라이빗하게 되어 있는 고급 찻집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기엔 껄끄러운 문제이기도 하고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굳어진 표정으로 따져들었습니다. 왜 남의 집 귀한 딸을 주말마다 불러서 그 집 딸내미 수발을 들게 하였는지, 그걸로도 모자라서 왜 그 집 딸내미의 노후도 맡기려고 했는지, 그걸로도 또 모자라서 왜 지금 우리 딸아이가 장애인을 돌보기 위한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고, 우리 집안을 무시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왜 상견례를 치르기도 전에 우리 딸을 데리고 식장을 돌아다녔고 드레스를 입혔던 것인지, 이 사실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알지 못했다면 언제 말을 하려고 했을 것인지도 따지셨어요. 그 집 부모님은 주말에 동생을 부르고 노후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은 물론 본인들이 두 팔 두 다리가 멀쩡하면 케어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혹여 본인들이 피치 못할 사정 혹은 시간이 흘러 죽게 되거나 또는 크게 다쳐 동생을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했던 것이고, 이왕 돌보게 될 것이라면 전문적으로 하길 바랬던 마음에 자격증을 준비하라고 권유를 한 것이지 강요를 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집안을 무시한 것은 아니나 저희 집안 쪽 입장을 들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 부분은 경솔했다고 사돈 죄송하네요 라고 하시더군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정말 가만히 앉아서 어른들 얘기만 들으려고 했는데 그 뻔뻔한 직태에 결국 입을 열게 되더라고요. 자, 두 분 다 이기적이십니다. 진짜 교활하세요. 그 집 딸은 소중하고 아픈 손가락이고 남의 집 딸은 지나가는 돌멩이와도 같습니까? 현주도 저희한테 아픈 손가락이고 억만금을 주면서 데려가도 아까운 아이입니다. 왜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은 현주가 그 집 딸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저희도 동생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겨봐서 그 고통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정도가 있으셔야죠. 도가 너무 지나치잖아요. 왜 저희 집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냐고요. 막말로 아들이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집에 장가가겠다고 하면 좋은 마음으로 선뜻 허락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저희 가족은 미뤄둔 상견례 치르기 위해 또는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 앞으로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 나온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쪽 집안 사람들이 제 동생과 부모님께 무례했던 점을 말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들 사과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라고요. 결혼이요? 당연히 허락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신 게 아니라 앞으로 만날 일이 없을 겁니다. 민수야, 너도 잘 들어. 그리고 본인들 새까만 흑심 들킬까봐 작정하고 저희 집에 숨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주 입막음한 거잖아요. 민수, 너도 너희 집이 기울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말을 하지 않은 거잖니? 이미 거기서 본인들의 문제점은 스스로 자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다고요. 그리고 민수야, 네 동생은 네가 책임져. 책임질 사람? 가족인 너 하나야. 그 책임감을 왜 내 동생한테 들이대고 요구하냐? 맡겨놨냐? 버릇없다 말릴 줄 알았던 저희 부모님도 가만히 계셨고 제 외침에 테이블 위가 조용하더라고요. 아니, 제 엄마도 한마디 거들었죠. 사돈이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저희는 귀하디 귀한 내 딸 그쪽 집안과 결혼시킬 일 없어요. 그리고 아드님, 초면에 미안한 말이지만 헤어지세요. 저희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말대로 저희는 사과를 요구하려고, 그리고 더 이상 엮이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이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제 딸아이하고 그쪽 아들 결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러니 호칭도 조심해주세요. 당연히 그쪽 집안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죠. 저희 아빠도 더 이상 만나지 않길 바라며 만일 이 시간 이후 저희 집에 찾아온다거나 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집착한다거나 하면 그 순간 이후부터 곱게 말로 하지 않을 거라 으름장을 두셨고, 그렇게 그 자리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동생은 여전히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1년 만난 남자보다 저희 가족이 더욱 소중해서 저의 의견을 따라준 것 같아 고마우면서도 이런 아픈 사랑을 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동생의 남자친구도 그렇게 모질고 나쁜 아이는 아니었던 건지 제게 문자가 왔더군요.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앞으로도 결혼 생각은 하지도 않을 거라고요. 저희 가족을 만나보니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런 점들까지도 품어서 사랑해주는 동생을 너무 사랑했지만 이제 자신의 부모도 자신이 책임지게 하겠다고, 더 이상 엮일 일 없을 테니 안심하라고 형님 같은 사람이 현주의 오빠라 너무 안심이 되고 만나서 반가웠고 무척이나 미안한 것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 아이도 참 많은 것들을 감내하는 삶을 살겠구나 싶어 제 일처럼 안타까웠네요. 저는 제 동생이 지금의 아픔을 잘 견뎌내고 꿋꿋하게 이겨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감사합니다.